요즘 다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주춤해서 이제는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여행도 다니고 어느 정도의 일상을 되찾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었는데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국가들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여행 게시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곧 바이러스 상황이 좋아지고 여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많은 여행 가이드 글들이 역주행했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압도적으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여행 전문가인 외국인이 소개하는 5일간의 부산 여행입니다. 글쓴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세계 여행을 하며 자신과 영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곳을 찾아 몇 년씩 머무르는 여행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가이드해주는 부산 여행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외국인 작성자의 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부산에서 5일간 보내게 될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하루나 이틀밖에 보내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서울 미안해요. 그래서 최근 한국 여행에서 부산에만 갔고 그곳에서 5박 6일을 보냈고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부산에서의 5일간의 여정을 공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5일 동안 광인처럼 여행을 했고 부산에서 할 수 있는 50가지의 멋진 일들을 했고 10개의 사원을 다녔습니다. 아마 정상인이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로 좋았던 것들만을 추려 5일간의 일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명소로 가는 방법은 한국의 지도 어플인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을 사용하시면 대중교통과 택시 비용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 활용하세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숙박할 곳입니다. 부산의 명소 지도를 보시면 부산의 명소들은 도시의 끝과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행 내내 같은 호텔에 머물고 싶다면 지하철을 몇 번 더 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큰 명소가 집중된 남쪽에서 처음 2에서 3일을 보낸 다음 마지막 며칠 동안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큰 해변 중 두 곳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숙소 위치는 남포동이나 해운대입니다. 남포동의 근처에는 한국의 전통시장들이 위치해 있어 부산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영적 교감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의 숙소들은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숙소들이 많습니다. 숙소를 정했다면 여행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부산은 매우 크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도시의 한 부분씩만 관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산 남부는 볼거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 하루에서 이틀간에 머무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셋째 날은 북동쪽의 해변과 해안으로, 넷째 날은 북쪽의 사원을 방문합니다. 5일째가 되는 날에는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표로 알려드리면 1일차에는 감천문화마을과 태종대공원, 오륙도, 송도, 2일차에는 남포동, 광복동 서면 탐방, 3일차에는 해동 용궁사와 해운대, 광안리 해변, 4일차에는 범어사와 섭불사와 허심청 스파, 5일차에는 당일치기 여행이나 센텀시티, 박물관, 미술관 등 이렇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일간의 일정을 지도로 보신다면 제가 추천드렸던 숙소의 위치로 잡으신다면 이동하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처음 2일간은 남부에 위치한 남포동에 숙소를 잡으면 감천문화마을과 태종대 그리고 남부의 관광지들을 손쉽게 둘러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에 숙소를 잡으면 용궁사와 부산의 해변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보다 지하철 노선은 적게 있지만 곳곳에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버스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어느 곳에 숙소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한국의 버스는 저렴하고 무료 환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각 일자별 여행지에 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작성한 부산 여행을 시작하기 전 준비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글쓴이의 글만 봤을 뿐인데 작성자가 말하는 5일간의 여행 코스가 얼마나 알차게 채워놓은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글을 읽은 다른 해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서울은 몇 번 가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비행기 일정 때문에 부산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5일 만에 관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다음에는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서울은 한국적인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도시 같고 사람들이 많아 전쟁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부산이 저에게는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글쓴이의 말대로 해운대에 숙소를 잡는다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드러운 해변의 모래에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고 작은 재래시장도 있어 손쉽게 식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 글에 나온 것처럼 여행해도 괜찮을까요?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지만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돌아다녀도 항상 안전하다고 느끼고 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 나온 5일간의 일정으로 다니시면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 감사합니다. 빨리 상세 내용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아닌 한국의 다른 여행지도 글 써주신다면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부산의 대중교통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부산은 대부분이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형의 높이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버스들이 높은 언덕을 올라가고 좁은 골목길까지도 갑니다. 부산에서는 버스만 타고 다녀도 정말 신기한 곳들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무료 환승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는 버스를 탈 때 카드를 찍습니다. 내릴 때도 찍는데 내린 이후 일정 시간 안에 다시 다른 버스를 타서 카드를 찍으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정말 멋진 도시지. 너의 글을 보니까 몇 년 전에 갔었던 한국이 떠오른다.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고 그들과 아직도 연락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 부산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들이 너무나 그립다. 너의 글을 보니 나도 부산이 생각난다. 오래전이지만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었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오는 모습들은 정말 신기했다. 겨울의 부산은 여느 도시들과는 다를 게 없지만 봄과 여름의 부산은 너무나도 인상 깊었다. 부산의 어떤 동네에는 길을 따라서 걸으면 수많은 벚꽃들이 피어 있고 옆으로는 멋진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름의 부산은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해변으로 몰려와 살면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부산으로 여행 오기 때문에 시내의 많은 가게에도 사람들이 넘쳐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몇 년 전의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야? 최근 들어서 한국 여행이 항상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네. 코로나가 끝나면 비슷한 날짜에 여행 가게 되면 다 같이 모일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너무 많은 인파들이 한국으로 여행 갈 것 같은데? 한국이 최근에 주목받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어. 나만 알고 싶은 나라였는데 아쉽다. 해당 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이 경험했었던 부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부산 여행의 팁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은 서울은 가봤지만 부산은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올까봐 한편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